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여인숙 화재로 숨진 노인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열악한 주거 현실에 행정의 손길은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군산 미 공군의 송유관 무단 매립과 관련해 국방부가 주민 설명회를 열고 보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케스트라가 순창에서 창단돼 활발한 연주를 펼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인숙 쪽방에서 숨진 노인들은 질식사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주워온 폐지가 불타면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건데 노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시청에서도 나몰라라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화마가 덮친 전주 노송동의 한 여인숙. 쪽방에서 숨진 82살 김모 씨 등 노인 3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몸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기도 전에 노인들이 많은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산화탄소 중독사에 의한 사망이죠. 그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거죠. 이상이나 골절 같은 것은 없었다. 평소 폐지를 수거해 팔았다던 노인들. 비좁은 방 안에선 새까맣게 탄 쓰레기가 잔뜩 발견됐습니다. 노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짐작해 하는데 노인들이 마주한 이 같은 주거 현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기가 상공으로 못 빠져나가고 건물 이렇게 조라를 돌게끔 돼 있어요. 그래요. 구조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발열물들이 무릎 높이 이상은 쌓여 있었지. 노인들이 숨진 쪽방은 여인숙 부속 건물로 모두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2, 3년 전 전주시는 여인숙 건물이 오래돼 주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철거 계획을 잡진 못했고 올해 전주시가 도시빈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만든 빈집정비 계획에도 이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숙으로 되는데 건물 대장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인숙은 임의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집에 대해서 빈집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당국의 소극적인 행정 속에 불법이자 열악한 여인숙 건물에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겁니다. 지난 2015년 조사에서 전주 노송동 등 원도심 지역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의 15%로 전주시 평균인 7%의 2배가 넘습니다. 도시의 팽창 속에 시간이 멈춘 원도심. 이곳에 사는 노인들의 주거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사고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번 여인숙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여인숙 168곳을 대상으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도내 여관과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는 8건으로 휴대용 가스버너 등 화기 취급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폭력에 시달리고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장애인들의 피해 실태 보고서 어제 전해드렸었죠. 취재진이 직접 만난 장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오다시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에서 지내온 장애인 A씨. 당시 경기도에 있는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승합차에 타고 장수로 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몰랐어요, 베델. 베델의 집 오는 거를 몰랐다고요? 네, 가는 거는 몰랐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A씨와 함께 장수로 온 4명 중 3명이 그저 좋은 곳에 가자는 말에 따라왔다고 증언하는 상황. 경기도 장애인 시설에서도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 좋은 곳이라는 말은 이들에게 달콤한 유혹이었는데 장수에 옮겨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기 월급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랬어요. 스파이프 같은 걸로 주로 맞고 그랬지. 목사한테. 이들은 재단 땅에서 농사를 짓고 상습적으로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릴 때 전에 뭐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이사장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서 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인 것은 무고기 때문에 그건 내가
법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 입장을 듣고 뭐 할 거 없어요.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니까. 장애인들의 피해 증언은 조사 용역을 진행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담겼고 경찰에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베델 장애인의 집 대책위는 인권 실태 조사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화연호입니다. 군산 미공군이 그간 부대 밖에 무단으로 매설한 송유관이 8km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이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보상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 외항에서 군산 비행장까지 8km 구간에 미 공군 송유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지난 82년부터 매설된 송유관 해당 면적은 사유지를 포함해 6만 5천 제곱미터로 미 공군의 군사시설로 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송유관 이전이나 부지 매입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160명의 토지주들은 사유지 무단 점유와 재산권 침해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다며 최근 들어 국방부에 대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보상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미 공군 측과 공여 절차 없이 송유관을 매설한 잘못을 인정하고 구간에 대한 측량과 배상, 사용료 지급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무단으로 여러분 땅을 점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저희들이 보상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농민들은 말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국방부에 대해서 노여움이 크겠습니까? 또한 미군의 탄약 창고가 마을과 불과 5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며 조처를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송유관이 드러났지요. 300평은 떨어져 나갔지요. 무기고는 앞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지요. 이 땅을 과연 내가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 지역에 국한된 5년 단위 환경 기초 조사를 송유관 매설 지역에서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부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는 2천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악취 허용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익산 지역 2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 정지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제1산업단지에 소재한 A 업체의 경우 악취 허용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했고 왕국명 B 업체도 수차례 기준을 넘어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악취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전라북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벼가 쓰러지고 밭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순창 복흥면이 182mm로 가장 많았고 고창 상하면에 150mm, 정읍 102mm, 전주 41mm 등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순창군 복흥면의 밭 1,500여 제곱미터가 물에 잠겼고 구림면의 논 3,900여 제곱미터에서는 벼가 쓰러졌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역 정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익산을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데 조배숙 의원과 피할 수 없는 승부에 선거구 통폐합까지 맞물려 익산의 총선 구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인사차 방문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지난 6월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을 맡은 뒤 사실상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본격화한 겁니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분양률을 언급하며 정치적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지역위원회를 맡아가지고요. 곳곳이 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있고 또 현안도 챙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산을은 사선 중진인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지키고 있는 상황. 집단 탈당으로 당이 분열된 가운데 원내대표를 맡은 조 의원은 익산 발전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며 내년 총선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쉬운 상황 아니고 아주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익산 시민들과 비전을 세우고 함께하면서. 익산은 선거법 개정 여하에 따라 현재 익산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선의 이춘석 의원까지 포함돼 민주당 내부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출마를 조율하는 입지자들이 적지 않아 당내 경선부터 혼전이 불가피해 익산 선거구는 전북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 지사는 탄소산업은 지역에서 발굴해 발전시킨 만큼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 신항만 공사, 공공의료 대학원의 차질 없는 추진도 요청했으며 이해찬 대표는 건의사항을 당에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순창에서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이 어우러진 국악 오케스트라가 창단했습니다. 국악판 엘 시스테마를 꿈꾸며 성장해온 이들이 제주 땅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파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성진 민요가락이 제주의 한 복지시설에 울려 퍼집니다. 사물놀이패와의 협연에는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가야금과 해금 등 전통 국악기에 얹어진 고사리 손의 주인은 바로 무지개 오케스트라 단원들. 순창 지역 청소년 40여 명이 모여 2년 전 창단했는데 제주도에서 재능 나눔에 나선 겁니다. 조금 떨리긴 했는데 막상 끝내고 좋아하시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연주를 잘 해줘가지고 상황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어르신들이라든지 관객들이 너무 좋게 반응해 주셔서 다문화와 비다문화 학생들이 어우러진 무지개 오케스트라는 청소년 음악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원 학생들이 모인 바람꽃 오케스트라에 이어 두 번째로 창단했습니다. 도립국악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매주 모여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의 예술 나눔을 이어가는 어엿한 오케스트라단으로 성장했습니다. ensemble 해야 되니까 같이 협동하고 그런 게 음악에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자기 것을 먼저 외치는 것보다 남을 좀 더 생각하는 모습들이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 그 힘으로 지역사회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무주와 서울을 오가는 직통버스가 증해되면서 무주 서울 간 일일권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소식 이종효 기자입니다. 무주 서울 간 직통버스 운행이 하루 왕복 6차례로 한 차례 늘었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구천동에서 7시 10분에 출발해 설천과 무주를 거쳐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서울에서 2시 반에 출발했던 무주행 막차는 오후 6시로 늦춰져 무주 서울 간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따랐던 국민들과 무주 여행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관광객의 불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은 교통오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복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행복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마을회관에서 타고 내릴 수 있으며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내면은 우체국과 신성리 등 4개 노선이며 신림면은 임리와 발룡, 왕림을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부안군과 국제 로타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 클럽이 다문화 가족들에게 항공권을 전달했습니다. 보안권은 2013년부터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46세대 168명이 고향을 방문했으며 올해 10세 가정 45명을 선정해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엄마 나라와 아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가족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홍삼 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12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진안군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수 진성과 서지호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과수 질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사과 탄저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병든 과일을 신속히 따내고 적극적인 방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일찍 오면서 이달 중순부터 이미 조생종 사과 수확이 시작된 만큼 농약 사용 안전 기준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대승정밀은 어제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전라북도 김제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220억 원을 투자해 김제 지평선 일반 산단 3만 6천 제곱미터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대승정밀은 신축 공장에서 엔진과 실린더 블럭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로써 지평선 산단은 자동차 부품업체 직접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예상됩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농대에 대한 분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요가 발생해 한농대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면 혁신도시의 개발 취지에 맞게 전북 혁신도시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고 이용마 MBC 기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주문화방송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고 이용마 기자의 유가족과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원택 정무부지사,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각계 인사와 민주노총, 전교조 전북본부 등 시민단체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는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전북대학교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어제 오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136명과 석사 336명, 학사 1,032명 등 모두 1,504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동원 총장은 불굴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며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클래식부터 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무대로 마련된 락 오브 재즈 칸타빌레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영화 음악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네마 클래식 코리아 공연이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영화 하모니를 소재로 창작한 뮤지컬이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가수 조영남, 김세환이 함께하는 한여름밤 세병호 음악회가 오늘 전주 에코시티 내 세병호에서 열립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직접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프라모델 카페 모형 전시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제23회 고창 해풍 고추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해리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55개 동호회가 참여하는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은파 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인기 웹툰 와라 편의점을 연재한 지강민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전주 독서대전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플래시몹, 독후감 등 시민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MTB 로드 자전거 대회가 모레 장수군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3도에서 낮 기온 30도, 익산 22도에서 30도, 동북권 무주는 20도에서 29도, 진안 20도에서 28도, 서해안권 군산은 22도에서 29도, 부안 23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주에서 좋음 수준을, 김제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